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오늘 31강 자바 네트워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바 네트워크에 대해서 한번 개념적인 거 알아보고요. 다음에 자바 네트워크 관련한 클래스들이 java.net 패키지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inet 어드레스라는 거, 그 다음에 URL 커넥션, URL 커넥션을 알아볼 때 URL 클래스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URL 클래스, URL 커넥션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다음에 소켓 클래스도 소켓 클래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켓에 대한 이해, 소켓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개념적으로 알아보고요. 다음에 이 소켓을 이용해서 채팅 프로그래밍 한번 간단하게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바 관련 사이트들 몇 가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바 네트워크입니다. 자, 네트워크란 말은 우리가 무수히 많이 듣고 항상 거의 매일같이 듣는 말입니다. 자, 자바는 다른 언어에 비해 네트워크 기능이 뛰어난 언어입니다. 그죠? 자바는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내포하고 있는 풍부한 API를 갖고 있는 고수준 언어라고 여러 번 우리가 살펴봤죠. 네트워크 면에서도 고수준 언어답게 많은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내용을 몰라도 우리가 많은 풍부한 API를 이용해서 쉽게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고수준 언어답게 네트워크 안에서 이루어지는 깊은 지식에 대해서 개발자는 모두 알 필요가 없습니다. 즉, 많은 클래스가 제공되고 우리는 단지 유용한 클래스들을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바넷 패키지의 몇 가지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net 어드레스라는 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호스트의 IP 주소를 비롯한 네트워크 상의 정보를 얻어오는 클래스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내가 접속하기를 원하는 그 어떤 서버가 있겠죠. 그쪽 서버의 네트워크 상의 정보를 얻어오는 데 사용하는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사용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inet 어드레스 요 ex 클래스를 하나 제가 만들었고요. 요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만든 거고요. 자, 스캐너 뭔가 입력을 받을 클래스겠죠. 그래서 호스트 이름을 입력하세요. 여기 화면에 출력을 하고 나서 스캐너 위에서 만든 뭔가 입력을 기다리는 그 클래스에서 우리가 키보드로 어떤 입력을 해요. 그래서 따따따 점 다음 점 넷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inet 어드레스라는 클래스가 어떤 일을 해주냐면 제가 입력한 스캐너 넥스트 거기에서 이름을 가져와요. 그래서 요 이름을 가지고 inet 어드레스 객체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정보를 갖고 있는 하나의 객체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입력한 요 사이트의 이름 도메인을 가지고 inet 어드레스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레퍼런스 변수 가지고 inet 어드레스는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객체의 정보를 갖고 있는 객체라고 했죠. 그래서 inet 어드레스.get 얻어요. 뭐를? 호스트 네임을 얻고 get 뭐를 얻냐면 호스트 어드레스를 얻어요. 그러면 호스트 네임 다음에 호스트 어드레스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찍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예제를 보면 inet 어드레스는 굉장히 간단해요. 사용 방법도 간단하고 별로 어려울 게 없는 클래스입니다. 자, 요 예제인데요. 예, 보시면 방금 봤던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스캐너 객체를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화면에 입력을 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get by name으로 이용해서 inet 어드레스 객체를 만들고요. 그 객체에서 이제 계속 뽑아내면 되겠죠. get host name, get host address 뽑아내면 자, 실행 한번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구글 면 이렇게 구글의 호스트 네임과 호스트 어드레스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내에서 유명한 뭐 네이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INET 어드레스는 이렇게 간단하고요. 자, 이제 URL 커넥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RL 커넥션을 알아보기 전에 URL 클래스하고 URL 커넥션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URL 클래스 DNS를 통한 IP 정보를 이용하여 URL 객체를 만든 후 네트워크 접속 및 URL 정보를 얻어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웹브라우저에다가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가는 월드와이드앱, 자, 네이버를 만약에 들어가요. 자, 네이버.com 이라고 들어가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하에, 자, 네이버.com 이라고 이렇게 URL 주소를 치고 타이핑을 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브라우저가 네이버.com을 찾아가야 되겠죠. 자, 근데 찾아갈 때 여기서 이렇게 네이버 이제 서버가 이렇게 있다고 해요. 서버가 이렇게 데이터도 있고 서버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요 네이버 서버를 갈 때 요 네이버는 고유의 IP 주소가 있습니다. 자, 이 고유의 IP 주소를 가는데 IP 주소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것처럼 세 자리 콤마 세 자리 콤마 세 자리 콤마 세 자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친 이런 영어로 되어 있는 도메인 주소가 IP 주소를 어떻게 찾아가느냐,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바로 DNS 서버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자, DNS 서버라는 건 뭘 하냐면 쉽게 여러분이 이해해서 이런 IP 주소 세 자리씩 숫자로 되어 있는 이런 세 자리 숫자들을 가지고 우리가 네이버 접속한다 그러면 이 숫자를 다 외우고 다녀야겠죠. 근데 사이트가 네이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구글, 다음 해서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 숫자들을 다 암기하고 다닌다는 게 사실 인간으로서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DNS 서버는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기, 인간이 알기 쉬운 단어로 요 쉬운 단어 요 도메인과 IP 주소를 매핑해주는 역할을 하는 서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라우저에 네이버.com만 입력을 하면 얘가 DNS 서버가 네이버.com이라는 영어의 글자를 갖다가 막 매핑을 한 값 IP 주소로 찾아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URL 클래스는 DNS, 그죠? 요 DNS를 통해서 IP 정보를 이용하여 내가 입력을 하면 이렇게 IP 정보를 이용을 하죠. IP 정보를 이용하여 URL 객체를 만들어요. 먼저 다음에 네트워크의 접속 및 URL 정보를 얻어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도 해주고요. 즉 네이버면 네이버 쪽 접속을 해주고 다음에 URL 정보도 얻어오는 클래스입니다. 자, 다음으로 URL 커넥션 클래스입니다. 자, URL 커넥션은 추상 클래스이고요. URL 객체로부터 생성됩니다. 자,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객체 생성 바로 못하고요. URL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어떠한 메소드의 반환 값으로 URL 커넥션 클래스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URL 클래스의 오픈 커넥션 메소드, 요 메소드의 반환 값으로 URL 커넥션 객체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URL 클래스는 DNS를 이용해서 DNS를 통한 IP 정보를 이용해서 URL 정보를 얻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그 정보 얻어온 후에 URL 클래스의 오픈 커넥션 메소드를 이용해서 URL 커넥션 클래스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URL 커넥션 클래스가 만들어진 후에 실제로 데이터를 가져온다,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스 한번 요 간단한 건데 소스 한번 보시면 URL 클래스와 URL 커넥션 클래스 어떤 관계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스트링 코드 값을 이렇게 하나 줬어요. 변수. 다음에 웹 주소를 입력하세요. 요거는 시스하우스 찍은 거고요. 자, 스캐너래요. 뭔가 입력받길 기다려요. 사용자가 뭔가 입력을 해주겠죠. 다음에 어드레스 주소라는
그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이 이렇게 주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http naver.com 요거를 입력을 하면 요게 이렇게 어드레스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코드라는 스트링, 그 다음에 어드레스라는 주소값이 담겨있는 스트링을 얻은 다음에 먼저 URL 객체 만듭니다. 자, URL 객체는 URL 정보를 얻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URL 변수, 레퍼런스 변수 만들고 URL 내가 지정한 도메인의 값이 들어가죠. 어드레스 요거죠. 어드레스 값을 갖고 URL 객체를 만들어서 URL 정보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URL 정보로부터 오픈 커넥션, 그죠? 드디어 접속을 해갖고 URL 커넥션 객체를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URL 객체, 내가 입력한 주소를 이용해서 URL 객체 만들고 그 URL 객체로부터 오픈 커넥션 메소드를 이용해서 반환 타입의 URL 커넥션 객체를 만듭니다. 자, 버퍼드 리더 하나씩 저기 데이터를 담고 있는 리더죠, 리더. 그죠? 자, 웹 데이터라고 한번 변수명 정했고 버퍼드 리더에서 new input stream 뭔가 읽어오는 거죠, 리더. 그래서 내가 접속한 커넥션 URL 커넥션입니다. URL 커넥션에 get input stream이래요. 내가 어떤 곳에 이렇게 내가 지금 여기 있어요. 내가 있을 때 요게 접속을 했죠. 뭘 가지고 URL 커넥션을 가지고 접속을 했습니다. 접속을 한 거에서 여기서 get input stream 여기서 정보를 얻어오기 위해서 스트링 객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스트링 객체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통신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웹 데이터 만들어 놓고요. 자, 다음에 파일 라이터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파일 라이터 객체를 저 같은 경우에는 C 밑에 자바렉의 워크스페이스에 file.html이라고 파일을 하나 여기다 만들었습니다. 여기다 이제 쓸 거예요. 무엇을 쓸 거냐? 내가 이렇게 URL 커넥션 갖고 스트림 만들어 놓은 곳 있죠.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와서 인풋이죠. 읽어와서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파일 HTML에다가 문서를 다 데이터를 쓸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게 리더, 아래쪽에 있는 게 라이터 기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while문 돌아가기죠. while문 코드는 그죠? 웹 데이터 스트림 연결해서 리더 가져오는 겁니다. 리드 라인 한 줄씩 읽어와요, 계속. 그래서 그게 널이 아닐 때까지 내가 만들어 놓은 파일에다가 계속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게 널이면 그죠? 더 이상 쓸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으로 내려와서 sys out으로 종료 찍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close 하나씩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 URL 클래스로부터 URL 객체 만들고요. URL 객체를 만드는 건 네트워크를 접속해서 URL 정보까지 얻어온 거고요. URL 커넥션 이용해서 실제로 커넥션 한 거고요. 다음에 커넥션 하고 나서 데이터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IO 할 때 배웠던 입출력 관련한 스트림 연결을 합니다. 생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가져올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웹 데이터 리드 라인 한 줄씩 계속 읽어서 뽑아 옵니다. 뽑아온 걸 어디다? 내가 미리 준비한 라이터 file.html에다가 한 줄씩 쓰는 거죠. 다 쓰고 나면 널이면 더 이상 가져올 게 없으면 여기다가 end 종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이클립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임포트 예제를 꺼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그대로 있죠. URL 객체 만들었고요. 내가 입력한 주소 스캐너 객체 이용해서 scanner.next로 내가 사용자가 입력한 주소값 그대로 가져왔고요. 다음에 URL 커넥션 이용해서 URL 커넥션 실제로 저 원격지에 있는 곳에 커넥션 접속을 한 거고요. 다음에 리더 이용해서 스트림 내가
만든 커넥션 객체로부터 인풋 스트림, 인풋 읽어오는 스트림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버퍼드 리더 하나 만들었고요. 다음에 내가 쓸 곳, 실제로 쓸 곳은 내 로컬에 저장을 이렇게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 확인 설정해 놓고 나서 코드는 웹 데이터가 리더죠. 리더로부터 한 줄씩 읽어요. 널이 아닐 때까지.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준비한 파일 라이터에다가 계속 쓰는 거죠. 다 쓰고 나면 종료. 그죠? 그래서 파일 라이터도 클로즈하고 웹 데이터 리더도 종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눌러서 실행하면, 자, http 예를 들어서 구글 해볼까요? 예, google.com. 자, 엔드 됐고요. 실제로 가보면 여기가 C 밑에 자바렉이죠. C 밑에 자바렉 워크스페이스 파일 HTML 요거네요. 이 더블 클릭하면, 자, 브라우저에서 열렸는데 보시면 URL 주소가 C, 그죠? 제 로컬이죠. 지금 현재 네트워크 접속을 안 하고 브라우저의 주소가 보면 C 밑에 자바렉 밑에 워크스페이스 밑에 파일.html, 즉 요게 뭐냐면 구글닷컴을 접속을 해서 구글닷컴에 있는 소스 보기 한번 해볼까요? 예, 요 소스를 다 리더로 스트림을 얻은 다음에 리더로 다 얻어온 거죠. 그래서 그거를 라이터, 파일 라이터를 이용해서 내 로컬 파일.html에다가 다 쓴 겁니다. 그죠? 이것도 소스 보기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즉 이렇게 소스, 원격지에 있는 소스를 내 로컬 소스로 다 파일을 만들어서 쓴 기능을 한 겁니다. 자, 다음 또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켓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켓은 우리가 흔히 비유하기를 전화기에 비유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어렸을 때 갖고 놀던 이런 종이컵에다 실 매달아 갖고 가지고 놀았던 전화기 생각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화기에 비유해서 하는데요. 자, 소켓 자체를 그냥 전화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전화기는 어떤 용도로 쓰냐면 누구한텐가 전화를 걸거나 또는 전화를 받기 위해서 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바 네트워크에서 소켓 방식을 이용하는데 그 소켓이란 건 뭐냐면 어떤 곳에서 다른 곳에서 나한테 뭔가 데이터를 줄 때, 그죠? 그 주는 도구가 소켓을 이용하고요. 나도 뭔가 데이터를 저쪽으로 넘기고 싶어요. 다른 쪽으로 통신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마찬가지로 소켓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서버가 이렇게 있어요. 서버에도 소켓이 있고요. 다음에 클라이언트에도 서버 외에 클라이언트는 여러 개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런 곳에 다 뭐가 있어요? 소켓이 요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원격지 간에 두 곳 간에 뭔가 데이터 통신을 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입출력에서 배웠던 스트림을 가지고 방금 했던 URL 커넥션처럼 IO 스트림을 연결을 해서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켓 프로그램의 그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일단 첫 번째로 서버에서 서버 소켓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쪽 서버죠. 서버에서 서버 소켓을 만들어요. 즉 서버란 곳에 전화기 한 대를 설치해 놓은 겁니다. 지금. 그리고 뭔가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오기를 바래요. 즉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서버에 전화기를 설치했으니까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접속을 하는데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로 전화기가 있어야지 서버에 전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도 소켓을 만들고, 그죠? 소켓 만들었죠. 다음에 소켓 만들고 이렇게 IO 스트림으로 서버에 요청을 합니다. 뭔가 물어보거나 뭔가 통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에서 소켓을 만들고 스트림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서버에서도 응답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서버에서도 클라이언트한테 다시 응답을 해주는데, 처음에 서버가 요 1번에서 서버가 소켓을 만들고 기다린다고 했죠. 그걸 우리가 서버 소켓이라고 그래요. 즉 클라이언트 요청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기다리다가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통신이 들어오고 나서 다시 응답을 해줘요. 응답을 해줄 때는 서버 소켓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소켓, 그죠? 클라이언트에서 만든 소켓과 똑같은 소켓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용해서 다시 통신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 소켓을 만들죠. 처음에 만들었던 서버 소켓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기다리는 소켓이고, 다음에 응답을 해줘야 돼요. 그죠? 리액션을 해줄 때 사용하는 소켓을 또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클라이언트하고 마찬가지로 IO 스트림을 만들어서 다시 또 이렇게 데이터를 주는 거겠죠. 그래서 통신을 하고 다 통신이 끝났어요. 그러면 전화기 끊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켓을 닫는 과정으로 통신이 이루어집니다. 자, 소스를 실제로 봐보면, 자,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소켓 및 IO 스트림을 연결한 통신입니다. 그래서 소켓, 전화기를 한 대씩 설치를 하고 그 중간에 실이죠. 전화기 사이에 실, IO 스트림을 연결해서 통신을 하는 예제입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쪽 왼쪽이 서버 쪽이에요. 서버. 자, 다음에 오른쪽이 클라이언트 쪽입니다. 자, 그래서 make 클라이언트 소켓이라고 만들어 놨고요. 클래스. 그 다음에 여기는 make 서버 소켓이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먼저 서버 소켓에서 하는 일 볼게요. 자, 서버 소켓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소켓 만들어 놓고 전화기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소켓 하나 필요하고, 다음에 어떤 이쪽에서 클라이언트 데이터가 왔을 때 다시 이쪽으로 클라이언트를 응답을 해주는 소켓 또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두 개의 소켓, 하나는 서버 소켓 객체, 하나는 소켓 객체, 두 개를 이렇게 만들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입출력에 관련된 거, 얘는 출력이고요. 리더니까 얘는 입력이겠고요. 그래서 얘는 데이터를 읽어오는 녀석, 얘는 데이터를 다시 클라이언트한테 보낼 때 사용하는 라이터입니다. 자, 그리고 스트링 값 하나 줬고요. 자, 하나씩 쭉 한번 살펴봅니다. 자, 서버 소켓을 먼저 만들어요. 서버 소켓은 포트를 2000번으로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서버 소켓 포트 2000번으로 해서 만드는 여기 코드가 있고요. 자, 여러분이 여기 포트인데, 여기 포트 번호인데, 자, 포트 번호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떤 IP가 이렇게 있어요. 점에서 211.232. 뭐 해서 막 IP가 있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앞에 포트가 이렇게 있어요. 포트가 무슨 항구에 보면 항구라는 의미, 뭐 그런 의미죠. 그래서 포트가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쪽 배가 이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즉 정보가 이 IP를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개 수없이 많은 포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중에 포트 2000번 포트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포트와 관련된 거는 여러분이 어려운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인터넷이나 이런데 아니면 관련 서적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인터넷이 가장 빠르겠죠. 인터넷에 포트 한번 검색을 해서 포트의 개념 한번 쭉 알아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쉬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2000번 포트, 어쨌든 이 IP에 해당되는 포트가 여러 개 있는데 이 포트 중에 2000번이라는 포트를 이용하겠다. 그래서 서버 소켓을 만들었고요. 서버 소켓 만들었고, 자, while문 들어갑니다. while문 들어가서 이번에는 소켓, 요거는 클라이언트와 통신을 실제로 할 소켓입니다. 이 클라이언트하고 통신을 할 소켓은 어떻게 구하냐면 서버 소켓에 accept 메소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반환되는 게 소켓이에요. 즉 요게 무슨 말이냐면,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온다고 그랬죠. 전화기를 여기다 딱 서버 소켓을 설치해 놨어요. 그러면 이제 전화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떤 클라이언트가 뭔가 해달라고 통신이 이렇게 오겠죠. 왔을 때 다시 응답을 해줄 요 소켓을 어디로 또 만든다고요? 정보가 오면 수락을 해요.
그죠? 수락을 하면 그 반환되는 값으로 다시 전화를 걸 수 있는 소켓이 반환돼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어떤 응답이 왔어요. 통신이 왔어요. 클라이언트한테. 그러면 소켓 만들고 다음에 클라이언트 요청이 왔다는 문자 한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입출력하고 관련된 거 출력 입력. 그래서 라이트 객체 소켓으로부터 얻습니다. 다음에 리더 스트림 인풋 스트림은 소켓으로부터 또 없습니다. 그래서 소켓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get를 이용해서 output, input, stream 다 얻었고요. 자, 이제 응답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line str 요거는 결과적으로 그냥 스트링 문자열이고요. 문자열에 리더 클라이언트에서 뭔가 왔죠. 온 거를 읽어요. 그죠? 읽어서 어디 출력 스트림에다가 다시 씁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에서 정보가 온 걸 갖다가 다시 출력 스트림 오면 다시 돌아가겠죠. 답이 문자열이 다시 돌아가겠죠. 그런 것을 널이 아닐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간단히 서버는 요 기능만 있어요. 정리하면 서버 소켓을 만들어요. 서버 소켓을 만드는 이유는 뭐라고요? 클라이언트가 전화를 하면 전화 받을 준비를 하는 전화기를 설치해 놓는 겁니다. 다음에 그 전화기로 뭔가 통신이 왔어요. 통신이 오면 수락을 합니다. 수락을 하는 순간 그 반환형으로 다시 클라이언트한테 응답을 해줄 전화기 소켓 객체가 만들어지고요. 다음에 입출력 관련된 스트림 출력과 입력 다 스트림 만들어 놓고 그 내가 만든 소켓으로부터 리더 문자열을 받아요. reader.readline으로 다음에 그거를 어디 출력에다가 다시 씁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에서 왔던 데이터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형식이 되겠죠. 됐죠. 자,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뭐 하는지 볼게요. 자, 클라이언트는 서버하고 다르게 소켓이 한 개만 있으면 되겠죠. 왜? 서버 소켓으로 데이터만 한번 주면 되니까. 그죠? 얘처럼 서버 소켓처럼 클라이언트의 그 소켓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소켓 객체 하나 만듭니다. 보면 클라이언트에는 이렇게 소켓 객체 하나만 만들어 사용하고요. 자, 라이터하고 리더 똑같이 입출력 스트림 얻어놨고요. 선언한 다음에 이제 실제로 뭐 하는지 봅니다. 생성자 안에서 소켓 객체를 만들어요. 자, 소켓은 지금은 로컬에서 할 거기 때문에 일단 로컬을 난 사용하겠다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2000포트 서버가 2000포트 똑같이 사용합니다. 2000포트. 자, 이렇게 해서 소켓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라이터 출력 입력 다 어디 소켓 객체로부터 get에서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다 얻어옵니다. 자, 다음에 마찬가지로 문자열 날릴 거니까 문자열 하나 선언해 줬고요. 자,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을 합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s리더에다가 이렇게 담았습니다. 시스템인 사용자가 키보드에서 입력한 값이죠. 그걸 갖다가 s리더에 담아놨고요. 자, str 실제로 서버로 보낼 데이터입니다. 서버로 보낼 데이터는 내가 입력한 s리더의 리드라인에서 널이 아닐 때까지 얻어온 다음에 여기서 라이트 출력에다 쓰죠. 그대로 그러면 내가 입력한 게 가겠죠, 서버로. 그 다음에 아웃풋 출력한 거는 뭐뭐라고 화면에 한번 찍어주는 겁니다. 자, 갔죠. 가면은 여기서 accept 수락해서 얘는 뭐예요? 출력 입력 스트림 만든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writer in line str 했죠. 그러면 얘 다시 또 나한테 오겠죠. 즉 내가 준 데이터를 다시 또 돌려주는 거, 그런 역할을 하는 서버입니다. 자, 그래서 소스를 한번 볼게요. 임포트에서 소켓은 여러분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그냥 전화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전화기 만들어 놓고 스트림 IO 스트림 이용해서
우리가 통신을 하는 것 뿐이죠. 자, 그래서 서버 소켓이 있고 클라이언트 소켓 한번 나눠 놓을게요. 자, 이거 좀 깨지네요. 다시 그냥 타이핑 할까요? 클라이언트 요청이라고 할게요. 되겠죠. 자, 서버 소켓을 하는 일은 포트 2000번 열어서 서버 소켓 만들어놨어요. 전화기 설치한 거고, 다음에 클라이언트 소켓하고 통신하기 위한 소켓 또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얘는 기다리는 소켓, 얘는 통신하는 소켓. 다음에 서버 소켓에 뭔가 요청이 왔어요. 그러면 수락을 하고 거기로부터 클라이언트하고 통신을 할 소켓을 만들어 준 거고요. 전화기 만들어 준 거고. 자, 클라이언트 요청이 왔다고 한번 찍어주고 출력, 입력, 객체 만들어 놓고요. 다음에 입력으로부터 클라이언트로부터 들어온 글들 스트링 뽑아서 어디 다시 출력 스트림에서 씁니다. 즉 나한테 들어온 값을 다시 내뱉어 버리는 거, 출력해 버리는 거죠. 간단합니다. 구조. 자, 다음에 클라이언트 소켓 보면 얘도 별거 없겠죠. 소켓 얘 하나만 있으면 돼요. 서버 쪽으로 날리는 거. 그래서 소켓 만들었고요. 로컬호스트, 로컬에서 2000번 포트를 사용하겠다. 다음에 출력, 입력 똑같이 만드는데 어디로부터 나와요? 소켓, 내가 만들어 놓은 소켓에서 get out, get input으로 해서 스트림 객체 얻어서 객체 만듭니다. 다음에 문자열 하나 만들어 놓고 버퍼드 리더, 내가 시스템인 내가 입력한 키보드에서 입력한 것을 S리더에 저장을 해 놓고요. 다음에 거기서 하나씩 한 줄씩 읽어서 라이트 출력을 해요. 이제 스트림 서버 쪽 날리는 거죠. 그죠? 날리면 accept 되고 출력 입력에다가 다 있어서 다시 출력을 해주죠. 누구한테? 나한테. 그죠? 그리고 닫고 하나씩 다 닫으면 되겠죠. 자, 요거 한번 제가 실행을 해볼게요. 자,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각각이 있기 때문에 각각 실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서버 소켓도 이렇게 메인 메소드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소켓도 메인 메소드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실행을 해볼게요. 먼저 서버 소켓 쪽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F11. 자, 서버 소켓 여기 실행된 거 보이시죠? 빨간색 들어온 거니까 실행됐고요. 다음에 클라이언트 쪽에 와서 클라이언트도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창이 두 개가 보여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보이니까 좀 불편하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뉴 콘솔 뷰에서 콘솔 창 두 개 꺼내 놓을게요. 보기 좋게. 그래서 이쪽을 서버 소켓으로 할게요. 자, 이쪽을 클라이언트 소켓입니다. 자, 서버 소켓은 클라이언트 요청이 왔다고 벌써 찍혀 있죠. 왜 그래요? 클라이언트 소켓을 만드는 순간, 그죠? 얘가 이렇게 소켓을 만들었으니까 얘가 accept, 그죠? accept 이용해서 클라이언트 요청 만든 겁니다. 그래서 스트림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클라이언트에서 제가 여기서 뭐 한번 아무거나 타이핑 해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서버 쪽도 똑같이 찍히죠. 그죠? 자, 인풋하고 아웃풋입니다. 자, 이쪽에서 먼저 날렸어요. 날리니까 이쪽에서 인풋 해갖고 인풋 찍은 거고요. 자, 여기는 아웃풋에서 아웃풋 내가 타이핑한 거 그대로 찍히는 거죠. 그죠? 또 한번 해볼까요? 오늘 날씨는 춥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겠죠.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다시 한번 리뷰. 별 특별한 기능은 없어요. 소켓 만들고 소켓을 서버 쪽은 서버 소켓과 클라이언트 소켓 두 개 만들어야 되고 클라이언트 쪽은 소켓 하나만 만들면 되겠죠. 두 개 만들어서 여러분이 한번 소켓에 대한 이해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톱 시킬게요. 자, 다음으로 자바와 관련된 사이트들인데 자바와 관련된 사이트는 뭐 자바 언어하고 자바 언어의 연장선에 있는 JSP, 서블릿, 다음에 스프링 스트러처, 안드로이드 많은 프레임워크와 많은 패턴과 관련된 사이트들이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요즘은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 좋은 사이트들, 동호회 사이트도 있고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만든 사이트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든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많은 팁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소개해 드린 거는 가장 최근에 제가 조금 그래도
그냥 조금 시간이 날 때마다 살펴보는 사이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실만한 사이트도 있고 아니면 모르실만한 사이트도 있는데 한 번씩 들어가서, 또는 여러분이 어떤 그 개발을 하다가 좀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이곳에서 질문란에다가 한번 글을 올리면 고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수 개발자들이 많은 답변,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KJSP 요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사실 굉장히 오래되고, 여기 들어가서 사실 어떤 팁을 얻고 뭐 이런 거보다 그냥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하고 우리 개발자들 사이에 생활하는 모습들, 그런 거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JSP 스터디, 자바누리,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프로젝트, 이거는 공식력 있는 사이트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사이드하고 코리아 안드로이드, 요것도 안드로이드가 한 4, 5년도 전에 우리나라의 태동기에 그때부터 생겨나서 지금까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많은 팁들, 그리고 많은 질문에 따른 답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히는 부분을 쉽게 해결해 나갈 수도 있는 좋은 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를 한 번씩 살펴보시고요. 요거 외에도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이 JSP를 한다, 아니면 서블릿을 한다, 아니면 어떤 뭐 DB 관련된 작업을 한다 할 때 여러분이 관련된 사이트들, 외국 사이트도 많이 한번 검색을 해서 좋은 자료를 많이 얻으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